7시가 되었으니 소담 코치님, 이사장님께로 한번 바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네. 희망 유근태 회장님, 유근태 한번 삼세창 외칠까요? 자, 시작! 유근태! 유근태! 네, 에너지 드렸습니다. 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화면도 안 닿는데요. 유근태 회장님 목소리 나오자마자 막 떨려가지고 화면을 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나오고 가슴은 떨리고 낚싯줄 3개로 묶었으니 망정이지 하나였으면 벌써 제 심장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담 한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조금 빨리빨리 가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가장 제 좌우명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마라. 결과내지 않은 거는 말하지 마라. 그게 제 좌우명이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김나라 리더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한 번뿐인 나의 꿈, 나의 인생. 내 인생의 퍼포먼스는 무엇인가? 2023년 2월 27일 소담 한만정 전문 코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는 누구인가? 이거 요즘 최근에 우리 공저책 쓰면서 했죠? 거기에 물론 있는데 저는 청주안시 정량공파 32세로 오남매 중에 넷째로 부치는 한자, 기자, 전자 이미 소천하셨고요. 어머니는 김자, 용자, 희자를 쓰십니다. 생애 25년간 부모님 슬하에서 든든한 자녀로 살아왔고요. 저는 농사짓는 딸이었습니다. 35년 전 성주도시 도운재님과 결혼해서 아주 소담소담스럽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일남일녀 낳아서 멋지고 예쁘게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 중에 크게 성과를 낸 것이 있다면 물론 조금 생각나는 것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82년도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친구들을 모아서 일일 찻집하게 해서 수익금을 모교에 3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공부를 가르쳐준 모교에 그래도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때 당시 무려 27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 큰 돈이었죠? 일일 찻집 200만 원 이상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안양 시내를 그 겨울에 진짜 우리 티켓 들고 엄청 건널목에서 지나가시는 분들께 몇 월 며칠 저희 일일 찻집 합니다. 모교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게 됐고요. 그 다음에 83년도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첫 급여를 가지고 안양시 환경미화원께 목장갑을 그때가 몇 타스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트럭으로 배달을 했었습니다. IMF로 아픔에서 우리 내편님을 도우면서 가세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 제 발로 삼성생명 안양에서 제일 큰 건물을 찾아가서 나도 여기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입사해가지고 매달 활동 우수, 소개 고객 최우수, 성과 우수 TC가 되어가지고 최단기 전사 최단기 5개월 만에 팀장이 발탁이 되었었고요. 신인 육성 및 리크루팅 우수자로 연도상 3년 연속 수상자로 했습니다. 지점 개설 시에 최우수 점포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임받은 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11조와 기부 활동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입 내기에 저는 전력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많이 급여를 타본 게 87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제 껑쭉 넘어와서 책 5권을 쓸 겁니다. 그리고 기업, 단체, 강연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 디자인 학교 코칭폼 완결시킬 거고요. 중요한 거는 행복한 인생 집 짓기에 온리원 코치로서 인생 디자인 전문가로 저는 우뚝 설 겁니다. 그리고 온가족 코치 자격 취득, 네, 반드시 현실이 될 거고요. 2023년도에 온가족 코치 자격 4위까지 코치 자격을 취득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민 코칭 언어 사용과 코칭 마인드 장착해서 모두가 기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코칭의 날을 설립할 겁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온 가족이 일을 1회 오타 났네요. 감사 드러내기. 한동안 하다가 안 했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전국의 전 가정에 백감사 족자 걸어주기 운동을 할 겁니다. 인터넷 신문사 설립하고 방송 매체 인터넷 채널 방송에 출연할 겁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가서 중요한 거는 2028년 2월에 인생 디자인 타운을 설립할 거고요. 2031년 희망 유근태 회장님 박물관을 설립합니다.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거고요. 2031년 저는 희망 증인으로서 희망 유근태 회장 박물관의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런 꿈과 지금까지 이루어왔었던 거와 앞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안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기적이고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저의 신앙심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우정, 인간관계에서 우애로운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적 원리 파악이 잘 되고 직관력이 남다릅니다. 다섯 번째, 갈망을 이루는 신경영 철학을 오래전부터 저에게는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자의 마인드가 탁월합니다. 장점보다는 강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을 잘합니다. 오늘 하루에 인생을 건다는 마인드로 오늘에만 집중합니다. 초집중력, 초연결력, 초감사력, 초성장 마인드, 초헌신력을 가지고 갑니다. 나의 강점은 최상화, 미래지향화, 개별화, 전략, 배움 테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을 가렸어야 되는데요.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뚱뚱 부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삼성생명에 매달 나가는 여자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명강이 펼친 들성 부른 떡잎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피하고 다니다가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4차월 만에 신인왕, 건수여왕, 한산여왕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면서도 손보에 대한 상품까지 다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EM으로 홈커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지역단에 몇천 명이 되는 저의 선배들부터 후배들까지 매일 3시간씩 강의를 해줬습니다. 손보를 알아야 생명보험을 살린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심철학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관건이죠. 철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좌우명 같은 거라고 할까요? 저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정의 에너지 CEO라고 할 만큼 크기와 깊이가 전 무한대입니다. 그 열정의 근원은 긍정과 감사,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전 지역단 수천 명이 되는 FC들 안에서 저는 셔터맨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9시 30분까지 정시 출근할 때 저는 8시까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누가 들어오지 말라 해도 꼭 고객을 만나면 밤 11시에도 저는 사무실 가서 내 책상을 준 나의 사업장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과 감동을 나누는 넓은 가슴, 가슴은 엄청 넓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천해서 저의 좌우명은 그 한 유에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라고 못하랴.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이렇게 뚱뚱 부은 얼굴 갖고도 고객님을 만나러 다녔었습니다. 자, 이러한 한만정이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을 제가 언제 구입했나 봤더니 2005년 6월 달에 육성실에서 구입을 했네요. 그때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을 관리한다는 건 무엇인가? 상상한 대로 살아간다는 건 또 무엇인가? 여기에서 저는 3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확실하게 부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누구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은 어떻게 자신의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생각과 몸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3가지는 그때 당시 저에게 줬던 질문입니다. 자, 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의 집.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채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존재. 2번째는 핵심. 4번째는 미래 가치입니다. 왜 저는 이 바탕에 이 컬러를 넣었을까요? 왜 이 바탕에 컬러를 넣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지금 청강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이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컬러를 넣었을까요? 열정. 열정과 냉정 사이를 잘 지키시려고. 아, 뜨거워. 네. 자, 우리가 컬러를 그래서 배움은 쓰잘데없는 배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배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배우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금고 속에 있는 금덩어리는 도둑맞기 쉽습니다. 머릿속에는 나의 지식은, 나의 경험은 절대로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배우는 데 투자하라는데요. 제가 컬러 공부를 그때 당시 조금 했었는데 뭐냐면은요. 우리가 태양을 새벽에 우리 해돋이를 보러 다니잖아요. 연초에. 그죠? 자, 연초에 그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왜 그렇게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쫓고 그 겨울에 미끄러움에도 한겨울에도 왜 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그거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가슴으로 안아보라는 거거든요. 새벽에 이 태양을 보는 빨강색은 열정과 뜨거움, 심리적인 흥분, 이 시상하부의 조직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뇌하수체를 자극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면서 심장 박도를 빠르게 만들고요. 에너지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빨강을 좋아했습니다. 왜? 나는 가정을 살려야 됐거든요. 5살, 7살 된 아이들을 떼어놓고 엄마 회사 갔다 올게. 저녁에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많은 동료들은 조회 끝나면 차 한잔 마시고 원탁에 앉아서 희시낙낙하고
물론 그 안에 서로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저는 차 한 잔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현명이 혜림이를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에너지를 촉진시켜주는 건 빨강색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거였죠. 그러면 반대로 파랑색은 왜 그럴까요? 반대로 파랑색은 안정. 네, 뇌를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분비가 나오는데요. 맥박수를 감소시켜주면서 심호흡도 유도시켜주면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는데요. 이 혈압의 히스타민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빨강색만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파랑색으로 조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빨강과 파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행복이라는 색깔을 갈색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갈색이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갈색을 아무리 만들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 갈색은 도대체 뭘까요? 갈색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스트레스에 과다하신 분들 어디를 가라 그래요? 많이 걸어라. 땅에 걸어라. 맨발로 걸으면 더 좋고요. 거기에다가 야산을 걸고 등산도 좋지만 야산을 걷는데 맨발로 걷고 나무에서 나오는 파랑과 흙에서 나오는 흑색을 같이 먹음으로써 몸의 조화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은 양자학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연에서 아까 우리 어느 분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인간은 자연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에요.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고층에 사는 사람 중에 유난히 자꾸 아프다. 이유 없이 아프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고층에 있으면 안 돼요. 땅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색을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 가치는 뭐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삼성생명을 다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고객들한테 보험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고객들은 왜 나한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존재 가치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물어봅니다. 만정아, 너의 존재 가치는 뭐야? 오늘 눈을 뜬 너의 이유는 뭐야? 오늘 가방 들고 출근하는 이유는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이나 절망 속에 있을 때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대처하는 힘인데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빠지면 한만정이 아닙니다. 한만정의 사명의 핵심 가치는 지식, 성장, 변화입니다. 지식, 성장, 변화가 안 되면 한만정이 아닙니다. 이걸 사명을 삼아서 인생의 목적을 가져갑니다. 미래 가치로. 나 소담 한만정은 개인과 조직에게 지식, 성장, 변화를 바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인으로 존재한다. 희망의 증인이라는 것은 저는 20년 전 1999년 삼성생명 입사하면서 만들어낸 저의 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에너지. 이것은 뭘까요? 존재 가치와 핵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매일매일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꿈만 꾸는 게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기억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은 어떤 마을로 만들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내 지점의 FC들과는 나는 어떤 지점을 만들 것인가?
지금은 인생 디자인 학교고 인디네죠. 어떠한 마을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 누구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은 어떻게 자신의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책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현재 나는 모르고 맨날 꿈만 꾸고 있고 맨날 이상만 하고 있고 맨날 외치기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나의 은행 금고에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얼마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실행을 가져가줘야죠. 전략적으로 가져가주면서 매일 피드백을 합니다. 매일 피드백을 해요. 내가 나한테 셀프 피드백. 그래서 저희는 코칭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할 줄 모르는데 남한테만 질문을 하면 진짜 코치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나는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몸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안 우리는 향후 인디네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럼 나의 생각은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나와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나는 옳은 실천을 하고 옳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의 생각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몸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모이면 한 세상을 이루잖아요. 한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로 혼자는 못 굴러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두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9가지의 저희 실천사항을 매일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궁극적인 건 뭔데요? 인생 디자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너의 미션이 뭐니? 거기에는 사명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험을 나눠야 되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재 나는 어떻게 버무리면서 비빔밥을 만들면서 디자인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해서 사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두 번째, 너의 역할은 그럼 뭐니?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죠. 나는 행복한 집짓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온리원 코치로서 존재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으로 스마트하게 실행 가능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옳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연 그날 실천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합니다. 아주 따갑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일 행동습관 법칙이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회원들께 보여드렸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같이 나눴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조심.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답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자신도 맞습니다. 놓치고 싶지 절대 않은 잊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꿈, 나의 인생인데 그것을 어떻게? 매일 상상하고, 그래서 상상하라 그리하면 꿈이 현실이 되리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랴.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상상하면서 나의 꿈, 나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이것을 나의 미션, 역할, 전략, 실행, 피드백 잊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상상하라. 사람, 하라 그리하면 하라. 현실이 되리라. 현실이 되리라. 현실이 되리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순간이 지금 한 번, 두 번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좀 해주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동을 느끼시고, 네, 소담 코치님 이사장님께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또 여기에 계셨던 박정녀 코치님, 제가 그 질문을 방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소화시키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고 한다면 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약간은 알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소담 코치님, 이사장님은 언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드신 순간이셨을까요? 힘든 순간은 저의 마음과 제 몸의 갭이 크게 느껴질 때, 네. 됐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 간결하게. 갭이 크게 느껴질 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가장 내가 힘든 순간은 어땠을까? 어떤 걸 힘들게 생각하셨을까가 저한테는 좀 궁금한 점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